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TV입니다. 대마도는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강희식 장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강희식 장군의 묘지 위치라든지 그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희식 장군의 묘지 비석 문제, 사라진 비석 문제를 논하면서 당시의 고구려의 역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그 역사는 우리나라 삼국사기하고 삼국사기에는 축소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에서는 들어간 내용이 없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배우지 않는 역사인데 그 내용이 역사의 사실로 살아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캐치한다면 참 고구려 연구하는데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조작된 현 금인정 교과서의 고구려 영역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 더 나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강희식 장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주강씨의 도시조대입니다. 도시조고 이제 여러분들 진주 봉산서에 이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장군상이 크게 이제 그려진 그런 이제 사당을 여러분들 만나실 건데요. 뒷산이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가보면 진주에서는 비봉산이라 많이 알려졌는데 원래 원명은 대봉산입니다. 대봉산인데 하도 강씨들이 많이 조정에 꼿꼿한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대자를 빗자로 고쳐가지고 비봉산으로 봉이 날아가 버렸다. 원래는 큰 봉이 있다는 산인데 봉이 날아가 버렸다는 쪽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고구려 영양왕 때 인물로서요. 그의 후손 진양후에 진주 옆에가 옛날에 진양군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폐합이 돼가지고 진주시가 되었습니다. 진양후의 봉해짐에 따라서 본가는 지금은 진주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진양이라 했는데 지금은 진주강씨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조기 때문에 첫 시조는 여러분도 아시죠? 첫 시조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 옛날 지리 보시면 이제 대봉산이라 표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저기 쭉 나옵니다. 대봉산이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때까지 지명을 대봉제라고도 이제 쭉 해가지고 밑에 누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비봉으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강씨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강씨는 탄생하기 전에는 뭐냐면 신농씨 아버지, 신농씨가 이제 강씨를 쓰는데 강수에서 이제 그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강 지명을 그대로 성으로 썼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소전씨죠. 소전씨, 신농씨 아버지 소전씨고요. 그리고 이제 신농씨가 강씨를 씀으로써 강씨의 원시조가 되고 강희식 장군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본다면 강씨의 도시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강씨들 인물 중에 유명한 분들 바로 이제 강태공이고 치우천왕의 성씨도 강씨입니다. 그런 거 처음 듣죠 보면 이거는 다음에 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 역사 책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대동운해 지금 전하지 않는 책이라고 이야기되는 대동운해라든지 서곽잡록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저 소설가 이문영 씨는 이걸 또 사입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전생이 누군지 한국인이 아닌가 무조건 터집 잡는 데는 뭐 최고인데 보면요. 대동운해의 강희식 장군은 살수전쟁의 병마 도원수다. 서곽잡록에는 강희식 임류관 전쟁의 병마 원수였고 살수전쟁에는 왕지 근무가 해안을 맡고 을지문덕이 육지를 맡았으니 어찌 병마 도원수 강희식이 있었으랴 해가지고 이분의 직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역사는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서 하나하나에 나오는 문구 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우습게 보고 유사사입이라고 주장하는 그 머리 수준 자체가 머리에 뭐만 든 것인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계에 지금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자 역사학자라고 책을 쓰고 장난치는 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고구려의 이제 부원기를 한번 보면 강개토왕, 장수왕 여러분들 보시죠. 그 역사와 더불어 기억하셔야 될 게 고구려 25세. 여러분 역사에서는 이름이 길기 때문에 평광왕이라 하죠. 원래는 평광상 보시면 호태열제죠. 평광상 호태상 쭉 붙여가지고 하는데 줄여서 평광왕이 하는데 이분부터 이제 고구려가 다시 원래 역사에 힘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다가. 그러면서 26세 영양왕이죠. 영양무원 보시면 호태열제 이분이 이제 말 그대로 맞짱을 뜨는
중국 중원대륙과 맞짱 뜨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데, 자 보시면 이 역사를 먼저 기억하시면서 강희식 장군을 이해해야만 주변의 역사의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5대 평흥왕, 평흥 열제죠. 평흥 황제 이분부터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26세 영왕제 때 말 그대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도 이때 출연하죠. 그분이 누구냐면 평왕이 어떻습니까? 평왕 열제에 보면 바로 어떻습니까? 원이라 해가지고 쭉 나오는 평강공주 연결이 되는 그 고리가 쭉 나옵니다. 자, 이 보시고요. 삼국사기 온달편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후주 때 후주 무제가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했다. 자, 후주가 중원 대륙이 어떻습니까? 통일 왕조가 다 깨지면서 전부 다 각자 나라를 세우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주나라가 나오는데 앞주나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후주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무제가 이때 이 후주는 오래 못 가고 2대 때 망합니다. 무제가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고구려를 정벌하고 맞짱 뜨고자 하는데, 맞짱 뜨러 오는데, 그러면 후주의 위치하고 고구려의 위치는 거의 어떻습니까?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겠죠. 너무 멀리 떨어진 나라, 옛날에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를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리를 가지고 토벌하러 간다. 그 정신 나간 놈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옛날 역사 없죠. 주변국이고 어떻습니까? 주변국이고 맞닿았기 때문에 치는 겁니다. 그럼 후주의 무제가 고구려를 쳤다는 것은 고구려 옆에 후주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거 절대로 안 밝힙니다. 지금도 고구려 영토 보시면 거짓말을 싹싹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고구려 영토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중국도 눈치 보면서 절대로 고구려 안 잡아넣습니다. 후주 지주 때. 딴 이야기 해놨죠. 그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누가? 고구려의 왕이죠. 군사를 거느리고 이산벌판에서 맞아 싸웠다. 온달 장군이 등장합니다. 선봉이었는데 힘을 다해 싸워서 참수한 것이 수식급이었다. 여러 군사가 이긴 틈을 타서 맹렬히 공격해서 크게 이기게 가지고 그때 후주를 물리쳤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데, 더 적나라한 것은 김부식이가 이 삼국사기 기록에는 뺐습니다. 지도겠죠. 후주가 밑에 있고 위에는 고구려가 있었겠죠. 요동요서 지금 어떻습니까? 저쪽 지역. 요걸 지도에 그려야 되는데, 요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끝내 고구려 어떻습니까? 고구려 지도에 저 지도를 그리지 않고 고구려의 요동요소를 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요동 쪽에 한편에 고구려에 있었던 걸로 지금 우리나라 금인정교과서에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태백일사 고구려 본계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자, 김부식 삼국사기에 숨겼던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대덕 18년입니다. 576년 북주의 무제가 고구려를 침략했다. 똑같은 기록이죠. 삼국사 기록인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때 고구려 왕은 평원제고요. 대장 온달을 거느리고 출전해서 어디 갈석산과 배찰산을 치고 추격을 벌려가 어디까지 쫓아갔다? 섬스성 유림에 있는 유림관에 이르러 북주를 대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기록이죠. 김부식이는 틀림없이 저 기록 봤을 겁니다. 봤는데 저 내용을 삼국사기에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온달 장군하고 평원제가 손을 잡고 어디까지? 갈석산, 배찰산, 그리고 섬스성의 유림관에 이르렀다 하는데, 저 유림이 어디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갈석산은 여러분들 옛날에 그 요동요son 갈석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저 밑에 지금의 이제 말씀을 가라는 기본적인 저 후대 갈석산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갈석산보다 포인트가 더 중요한 것은 유림관입니다. 유림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갈석산이 위에 갈석산이냐 아래 갈석산이 구분이 되겠죠. 자, 유림관은 여러분들 역사 유물이 유림관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목은 이색 선생입니다. 자, 이색 선생이 시를 하나 썼는데 어디 가서요? 유림에 가서 시를 한 개 남겼는데 아주 중국 사람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시 하나로서 어떻습니까? 작사를 해버리는 시를 짓는데, 여기 보시면 정관음 유림관작이라 해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유림관, 정관음 유림관이죠. 유림관에서 지었다라는 글을 하나 쓰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위에 내용 아래 내용 다 빼고 중요한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반 기자
불신지. 해석판을 볼까요? 우리나라는 사만은 기자 때부터 중국이 신화 삼지 않는 땅이니, 여기서 사만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라면 쇼를 하는 게죠. 꼴값 드는 번역이 될 겁니다. 저기서 사만은, 고려 때 사만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 요동 요술을 다 사만이라 불렀다는 게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조선시대 때 한백겸 선생의 뭡니까 보면 동국지리를 통해서 사만이 전부 다 한강 남쪽으로 이동을 해버리죠. 그죠? 요거 이제 구분은 이제 하셔야 되만 공부 좀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만 개념을 못 잡아가지고 중국에 잡는 사람도 있고 쇼를 합니다. 그 역사 절대로 그거 안 찾아집니다. 나중에 그냥 역풍 하나 맞으면 다 끝날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자 때부터 중국이 신화 삼지 않는 땅인데 예외로 하여 그냥 둠이 좋았을 것을 왜 가만히 있는 뭐죠? 고구려를 깔짝깔짝 댔느냐 요 말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한자에서는 깔짝깔짝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 이렇게 돌려 적시해 놨습니다. 옛날부터 중국이 신화 삼지 않은 뭐냐 중원하고 우리하고 뭐냐 맞짱 뜰 수 있는 짱짱한 평행선에 어떻습니까 나라였는데 예외로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편하게 서로 살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거목과 같은 발걸음을 일으켜 말에 재갈 물리고 스스로 동쪽 땅으로 몰려왔던가. 누가 왔습니까? 수나라도 몰려왔고 당태종도 몰려왔는데 여기서 목원 이생 선생은 누굴 찝느냐? 당태종이를 아예 작사를 내버립니다. 어찌하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지 나라 땅만 다스리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거목과 같은 그리 귀한 발걸음을 일으켜가지고 말에 잘갈 물리가지고 동쪽까지 몰려왔느냐? 고구려하고 맞짱 뜨러 왔느냐 이 말입니다. 날쌘 군사들 달밤에 안시성을 에워싸고 무수한 깃발은 계림에 내리는 새벽비에 젖었다. 여기 나오죠 보면요. 여기서 계림도 어떤 계림의 위치가 어딘지가 살짝 또 드러납니다. 지금 경주의 계림도 있지만 또 다른 계림이 어떻습니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자 날쌘 군사들이 달밤에 안시성을 세웠고 당태종이 몰려와가지고 안시성을 둘러싸죠. 그런데 뭐냐 당태종이 어떤 생각을 했다. 주머니 속 물건 취하듯 쉽다고 말하더니 그 고구려 깨기 작사 너무너무 쉽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태종이 어떻습니까 아주 교만해가 쳐들어왔는데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주머니 속 물건 취하듯 쉽다고 말하더니 눈동자 흰깃에 적중된 것을 그 누가 알았을까. 이 말은 뭔 뜻인지 아시죠? 화살에야 안시성의 성주 어떻습니까? 안시성의 성주에 화살을 맞고 눈구멍에 적중될 것을 누가 알았을까? 요렇게 이색 선생이 아주 돌려치기를 해가 어떻습니까? 그냥 중원의 역사 당태종 정관의 치를 작사를 내버립니다. 자 문인은 어떤 학자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 역사를 뒤집었죠. 전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저 유림관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중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뭐다? 당태종을 이야기하면서 정관의 치, 당태종을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가만히 있는 나라 고구려 건드렸다가 눈구멍에 뭐다 화살 꽂혀가지고 그리 갈 줄을 누가 알았으리요. 요 내용을 목원 이색 선생이 어디에서 유림관에서 지었습니다. 시를. 그 유림관 위치가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왼쪽에 유림입니다. 산서성 위쪽이죠. 북쪽입니다. 그러면 저기까지 누가 찾아갔다? 고구려 후주가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고구려 평원왕 평원제께서 어떻습니까? 온달을 데리고 저까지 가서 추적해가지고 작살 내버렸다. 요 뜻입니다. 지금 말 러투가 강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좋게 표현하면 뭐합니까? 시원하게 이야기할 땐 시원하게 이야기해야지. 자꾸 말꼬리 잡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도덕 교육 가르치는 데 아닙니다. 도덕 하려고 제가 도덕 시간 되려고 이런 역사 유튜브 하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자 유림의 위치 확인하셨죠? 저까지 고구려가 후주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치로 내려갔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부식은 이 내용을 숨겼는데 태백일사, 조선시대 때 태백일사의 고구려국 본기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598년 영양강 8년입니다. 8년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또 당나라 이전에 뭐냐면 수나라가 고구려를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침략하는데 요때 여러분들 누가요? 강희식 장군이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출전해가지고 요서에서 수나라 요서 총관 위충과 교전을 한 뒤에 요렇게 나옵니다. 자, 하고 이게 이제 삼국사기는 뭐 이런 쪽으로 쭉 돌리셨는데 이제 고구려국 본기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죠. 요거 이따 소개해드리고요. 하북성 그 다음에 임류관으로 거짓 후퇴하에 있다가 다시 수군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수나라 수군 총각 주라우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개선합니다.
영웅이 되죠 보면요. 강희식 장군이. 그런데 중국 첫 기록에서는 사서에서는 다 숨겼는데 자, 의외로 바이두에 강희식 장군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은 아주 적나라하게 뭐냐 어떻게 해놨느냐 중국 사서에는 이 내용을 다 뺐는데 바이두에 어떻습니까? 고구려 편 강희식 장군에 대한 글을 쓴 사람은 아예 뭘 했느냐 고구려에 대패를 했다고 나옵니다. 수나라가 대패를 했고 패를 했고 정확하게 졌다. 이런 식으로 90%가 어떻습니까? 90%가 완전히 뭐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잃었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그때 잃은 것이 없다. 죽지만 않았다는 거죠. 그런 기록을 아주 적나라하게 바이두에 남겨놨는데 이거 앞으로 아마 이 바이두 이 내용 바뀔 겁니다. 제 방송 나가면 아마 바꿀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역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진 중국인 학자가 썼는지 이 양반이 강희식 장군에 쓰면서 고구려의 승리라고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러면 중국 역사책 볼까요? 어떻게 썼는지. 자, 위치는 여러분들 보시면 저쪽입니다. 저기 이제 지금으로 한다면 어때요? 저쪽 지역에 전장에서 일어난 이제 전투 일어난 걸 이야기하는 건데, 자 태백일사는 뭐 어떻게 되느냐? 태백일사 고구려국 봉기에는 뭘 했냐면 이때 여러분들 뭐입니까? 총관 위충을 누가 죽였느냐? 자 강희식 장군하고 또 출동한 양반이 연태조라고 나옵니다. 바로 연개소문에 그 바로 어때 직기잖아 보면요. 바로 서부 대인 연태조를 보내어 등주를 토벌하고 총관 이충을 사로잡아 죽였다 했는데 역사서에서는 이 내용을 뺐는데 어디에 태백일사 고구려국 봉기에는 여러분들 연태조 기록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먼저 삼국사기의 김부식 기록 보겠습니다. 영양왕 때 이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완전히 어떻습니까? 뒤집어 가지고 써놨죠. 자 이게 사대주의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역사서를 쓸 때 반대로 씁니다. 자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수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영왕 편입니다. 9년 598년 가을 9월에 수의 군대가 돌아갔는데 죽은 자가 10명 중에 8 내지 9명이었다. 근데 이제 왜 죽었는지 사유는 없습니다. 전쟁을 해 죽었든지 뭐 했든지 이런 쪽으로 다 숨겨버렸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10명이 와가지고 8명이 9명이 죽고 갔는데 뒤에 기록이 이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고구려 왕 역시 몹시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서 사지하고 표를 올렸다고 나옵니다. 이 정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면 완전히 정신병자가 쓰는 역사 이야기가 삼국사기 영왕편에 나옵니다. 지금 수나라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0명 중에 9명이 죽고 돌아갔는데 그러면 고구려가 완전히 대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뭐냐 고구려 왕이 몹시 두려워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수나라 황제한테 사죄를 하고 표를 올렸다고 나옵니다. 올려서 뭐냐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했다? 요동의 들어온 땅에 신하 뭐라고 칭하였다. 이 무슨 개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구려가 대성을 했는데 영양지가 어떻습니까? 대성을 했는데 저놈들은 10명 와가지고 9명이 죽었는데 고구려가 두려워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표까지 올리고 고구려 황제가 뭘 했다? 자기를 요동에 들어온 땅에 신하 뭐라고 칭하였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나라 황제가 그제서야 군사를 물리고 처음처럼 되어 있다. 완전히 정신병자 이야기를 김부식이가 삼국사기에 써놨습니다. 이런 게 역사 조작이에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 수나라가 와서 10명 중에 9명이 죽었는데 왜 고구려가 미쳤다고 사죄를 합니까? 다 잡아 죽였는데 표를 올렸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고구려 황제가 뭐냐 자기가 요동에 들어온 땅에 신하 모시라고 했다고. 이런 걸 여러분들 이게 장난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만 있느냐? 중국 첫 기록 보겠습니다. 자 신채옥 선생은 여러분들 뭘 했냐 조선 상고사에서 아예 이거 이야기를 해가지고 뭘 했느냐 서곽 잡록을 참고하였다 하면서 병마원수 강희식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 수군이 수의 수군을 격파하여 수군대에 대한 보급을 끊었으며 이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수육군을 고구려군이 추격하여 격파하면서 철군하게 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신채옥 선생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치통감 보겠습니다. 자치통감 보시면 강희식 장군이 이렇게 대첩을 속된 말로 완전히 작사를 내버렸는데 자치통감은 나연 거 딴 거 없고요. 빨간색 칠한 거 있죠. 자 수나라 군대가 왜 패했느냐. 패한 이유에 대해서 뭐냐면 병이 돌아서 패했다고 나옵니다. 미치고 환장한 거죠 여러분들.
딴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뭐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파손당했다. 자, 전쟁도 안 해보고 병이 역질이 걸려가지고 병이 걸려서 수나라 군대가 죽었고 군인들이 죽었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배가 파손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쟁에 졌다. 요렇게 자치통감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삼국사기보다 더 코미디인 거겠죠. 수서 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서도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수서에 대해서도 수서 고조와 개왕편에 보시면 뭐가 나느냐, 뭐 때문에 전쟁에 돌아왔다, 병이 걸려가지고 1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이 사자 18구라고 되어 있죠. 죽은 자가 10명 중에 9명이다. 병 걸려서 전쟁하러 간 수나라 군대가 병 걸려가지고 10명 중에 9명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미스테리 극장입니다. 미스테리 극장. 요렇게 수서는 돌리치기를 또 했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면 쪽팔리니까 이렇게 다 빼버렸죠. 북사 보겠습니다. 북사도 보면 빨간 것만 보십시오. 시간 걸리니까. 북사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총관 뭡니까? 위세충이 등장하는데, 위세충도 삼국사기에 숨겼죠. 사기 기록에도 숨겼는데 태백에서 고구려 봉기에 어떻습니까? 연태조가 가서 죽여버렸다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 북사에서는 그런 내용 또 쏙 뺐습니다. 그리고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수군하고 육군을 총 출동해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출동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다? 전염병이 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수나라 군대의 기세를 떨치지 못해가지고 피똥 싸면서 9명이 죽고 돌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고구려 황제가 미쳐가지고 사죄를 하면서 표를 올려가지고 자기를 뭡니까? 요동에 뭡니까? 존벌레처럼 표현했다. 그래서 수나라 황제가 화를 안 내고 어떻습니까? 예전과 같이 대우하였다. 여기 북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찢어버리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찢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국의 역사, 중원기리 역사 기록에서는 고구려를 친다든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전부 다 돌려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삼국사기도 이 기록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썼죠. 왜? 삼국사기 쓸 때 중국의 사료 기록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김부식은 거기서 가려야 될 내용을 가려야 되는데 숨길 내용 숨겨버리고 이런 기록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중원에 있는 기록을 따라서 삼국사기를 편찬하다 보니까 지금 사대주의 모아사관의 이제 유학자로서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사학자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612년 을지문덕 장군하고 강희식 장군이 또 손을 잡고 살수대첩을 이뤄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분의 묘, 강희식 장군의 무덤은 어디 있느냐? 조선 상고사 신짜오 선생이 고구려 땅 만주 평지연 봉길이라 되어 있죠. 심양현에 원수림이 있다라고 기록해놨는데 아니라 다를까 1970년대 자 강씨들이 직접 가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보시면 몇 개의 사진이 떠들 건데 거기에 보시면 원수, 강희식 장군이 원수잖아요. 원수림이래 가지고 그러면 저기에 뭐가 있었다? 비석이 있다면 바로 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묘는 다 뭐냐 평탄화되게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고요. 저 표지석도 비석도 다 깨버렸습니다. 문화혁명 때 깼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밑에가 여러분들 사리오 호수가 크게 있는데 저거는 최근에 만든 아마 댐일 겁니다. 그러면 본다면 저쪽 지역이 어떤 분은 저쪽 지역이 살수가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한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의 여러분들 구글 지도 보시면서 역사의 시간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이 지금의 구글의 지도 나오는 대부분 호수라든지 이거는 뭐냐 댐 이후에 많이 만들어진 지형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글 지도에 보이는 강이라든지 댐 물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해석하면 어때요? 백발백중 해석 오역합니다. 다 지금 중국은 댐 작업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물속으로 가라앉히고 어떻습니까? 지형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요것도 참고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쪽 지역에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요령성 푸순제 약 30km 떨어진 고려촌입니다. 포도밭에 방치된 강희식 장군의 비석입니다. 지금은 비석이 다 깨져 없어버리고 다 파편 떨어버리고 거북 자대만 저렇게 남겨놨습니다. 저기가 원래 뭐다? 저 뒤가 원래는 강희식 장군의 묘였습니다. 묘였는데 다 박 갈아버렸죠. 박 갈아버리고 아마 유골도 뭐 독을 다 됐다 봐야 되겠죠.
자, 저런 모습이었고요. 과거 모습 한번 볼까요? 이제 과거 모습이 이제 저런 모습이었고요. 그때는 밭도 아니고 그냥 저 어떻습니까? 무덤, 이제 오래된 무덤 앞에 다 퇴화돼 저렇게 위에 돌은 깨버리고 비석은 깨버리고 저런 모습이었고, 그때 신채호 선생이 직접 답사를 했는지 남겨놓은 기록이 뭐냐? 저 비석에 뭐가 있었냐면 병마원수 강공지총이라고 써놨다고. 그걸 틀림없이 자기 이제 조선 상국에 남겼습니다. 비석 내용이 뭐냐? 크게 저 글이 저기 있었다. 그런데 문화혁명 아니면 일본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 사람들 깨뜨렸든지, 지금 이야기는 문화혁명 때 깨뜨렸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저까지 산에 가서 저까지 깰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하여튼 유리한 것은 뭐다? 문화혁명 때 저 비석을 깼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깼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비석 내용이 뭐다? 병마원수 강공지총이다. 해가 총으로서 어떻습니까? 저기에 비석이 서 있었다. 그런데 지금 비석도 밑에 저 거북이 모양만 남아있고 나머지 다 깨부숴버리고 강희식 장군의 무덤도 평탄화를 다 해버렸다는 거. 자, 그러면서 그때 고구려의 영역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무리산에 가보시면 고구려, 저기 고려산성에 저거는 뭐냐, 저기서 고려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고구리죠. 원래는 고구리라 불렀고 고려라고도 이제 어떤 글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려하고 고구리를 구분을 못해가 실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고구려 때는 고구리라 원래는 불렀고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자 표현으로 고구려라 부르는 거고, 또 이제 고구리 자체에서는 고려라고도 표기를 했습니다. 자, 어무려산이죠, 여러분들. 어무려산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고구려 산성이 있는 거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어무려산에 고구려 산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금인정 교과서 한국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고구려의 영역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고구려도 장난쳤습니다. 어무려산에 여러분들 고구려 산성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역사학 작가인 정재수 선생이 홀설골성에 대해서 비정한 내용을 글을 이제 올렸는데 보면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의 환인의 오녀산성은 누가 주장한 거다? 일제 식민사학자 도리유주가 이제 주장한 거고요. 자, 정재수 이런 역사를 추적하는 작가들이 추적해 보면 뭐다? 홀설골성은 지금 어무리산 쪽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어느 분의 주장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 고구려 토업지 찾아나간다고 중림국에 가시면 대단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산꼭대기에 여러분들 토업지 짓는 멍청한 나라 있던가요?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고구려 토업지라고 지금 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거기 찾아갑니다. 장난치는 거죠. 자, 정재수 역사 작가 이런 분들도 역사 추적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찾아가지고 어무리산까지 여러분들 비증을 하는데, 앞에 사진 보셨죠? 어무려산에는 고구려 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분의 주장이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구려사에서는 과제가 많습니다. 처음 개국하는 과정, 아직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바로잡지 못하는 게 부여사가 엉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여사 쓰는 사람들 강단 사기고 제야 사기고 전부 다 소설입니다. 부여사. 왜? 부여가 여러분들 7개 등장하는데 그 구분을 못 해가지고 부여가 마지막 부여를 가지고 부여의 위치를 비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실수하는 거예요. 부여는 연구하시려면 북부여부터 해가지고 동부여, 갈사 쭉 해가 어떻습니까? 바뀌는 서부여까지 여러분들 조사 싹 다 해야 됩니다. 다 다른 위치입니다. 자, 부여사 북부에서 고구려로 넘어가는 과정, 요것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천도 과정 7번 8번 나오죠, 여러분들. 거기에 평양 위치는 다 다른 평양입니다. 요것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의 북한의 평양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평양이냐? 1920년 조선 총독부가 고구려의 평양이 장수왕이 어디로 왔다고? 지금의 평양으로 왔다고 가르치라는 그 지침에 따라서 평양 고구려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처음 정보 알려드리는 건데 보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하시고요. 자, 고구려 국경도 오늘 보시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고구려 국경이 바뀐다면 살수, 기주, 어조, 안시성, 서안평, 고구려의 마지막 모든 어떻습니까? 중요한 장성의 위치라든지 내용은 전부 다 위치를 재비정해야 됩니다. 이 과제 누가 해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해줄까요? 절대로 손 안 댈 겁니다. 누가요? 시민 역사학자들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냥 글만 쓰면 되느냐, 책만 내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역사에 연구할,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연구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된다면, 적어도 자금이 조금 된다면 여러분들 석박사 과정을 반드시 학위를 따시면서 이런 논문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등재시켜 주셔야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책 내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책은 시간 지나면 다 쓰러지고 얻으면 다 사라집니다. 논문은 어때요? 천년만년 그것이 옳든 그러든 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영원히 내려가기 때문에 영향력을 계속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강희식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역사, 앞뒤 역사를 보면서 많은 걸 또 새로운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역사 가면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과제 드리는 거, 이 내용,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구가 필요하고 반드시 논리 설득력 있는 사료를 이용해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고, 그 논문을 등재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역사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이 내용을 과제를 던져줍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자료 많이 보내주시고 또 공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역사, 여러분들 시민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해줄 거, 전문 역사학자들이 바로 잡아줄 거라 했는데 결국은 동북공정당했고요, 가야가 임나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바로 잡을 겁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우리 선생님, 역사 강복군, 매림역사문화TV 응원해 주신 분들, 이분들이 결국은 이 과업을 하고 후세에 우리 역사를 넘겨줘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긴 깊은 내용은 말씀 못 드렸고요. 대마도 답사 과정은 대한사랑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올려드리고,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 역사과제 쪽 유튜브를 계속 제작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강희식 장군을 편을 보면서 고구려의 위치도 확인하시고요. 위치가 뭐가 잡는지, 고구려 역사에 뭘 바로 잡아야 될지, 이 내용도 여러분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